평범한 주택가의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주방에서 민지가 미음을 끓이고 있다. 단정한 앞치마 차림, 곱게 묶은 머리,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까지 띠고 있다. 누가 봐도 교과서적인 효부다. 민지는 조용히 냄비 뚜껑을 열고 불을 줄이며 혼잣말을 하듯 말했다. 오늘은 조금 짜게 해야겠네. 요즘 어머니 입맛이 너무 좋아지셔서 큰일이야. 그 말 끝에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하기보다는 어딘가 기이하고 섬뜩했다. 정욱은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 나왔다. 하얀 머리에 얇은 체구. 얼굴에는 선한 기색이 가득하지만 두 눈은 멍하게 허공을 떠다닌다. 민지가 부엌에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미음 끓였어요. 따뜻할 때 드셔야 해요. 정욱은 민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다. 손을 덜덜 떨며 숟가락을 잡으려 하자 민지가 재빠르게 그 손을 잡아 억지 미소로 말했다. 이거 먼저 드세요. 그거 말고요. 오늘은 이걸로 드셔야 해요. 정욱은 눈을 껌뻑이며 입을 열었다. 내가 어제 뭐 했더라? 민지야, 나 어제 병원 다녀왔지? 민지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잠시 멈추며 말했다. 어머니, 그건 지지난주 얘기예요. 또 까먹으셨어요? 큰일이에요. 병원도 자꾸 잊어버리시고. 정욱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민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정욱의 귀에 들릴 듯 말 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래서 늙으면 쓸모가 없다니까요. 정욱은 그 말을 듣지 못했는지 그냥 미음을 한 숟갈 떴다. 하지만 민지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만족감에 찬 표정이었다. 잠시 후 정욱이 미음을 먹던 숟가락을 떨궜다. 미음이 바닥에 튀자 민지는 벌떡 일어나며 이를 꽉 문 채 말했다. 도대체 몇 번을 말해요, 어머니. 제대로 좀 잡으세요. 이게 몇 번째예요? 민지는 걸레를 꺼내더니 바닥을 세게 문지르며 투덜거렸다. 그러다 말없이 정욱의 팔을 꽉 잡고 세게 당겼다. 정욱은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밀려날 뻔했다. 이따가 또 기저귀에 싸놓고 모른 척 하시겠죠? 진짜 역겨워 죽겠네. 정욱은 겁먹은 표정으로 얼어붙었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민지는 찬장을 열며 냄비 뚜껑을 쾅 소리 나게 닫았다. 그러고는 다시 억지 미소로 돌아와 앉으며 말했다. 그래도 저니까 참는 거예요. 다른 며느리 같았으면 벌써 요양원 보냈죠. 정욱은 작게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민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다. 그 화면에는 신용불량자 등록 예정, 상환 독촉, 압류 경고 등 문자가 잔뜩 떠 있었다. 민지는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며 혼잣말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확실하게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녀는 정욱을 힐끔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정욱 옆으로 다가가 등을 슬쩍 밀듯이 두드렸다. 정욱이 움찔하자 민지는 일부러 크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 깜짝이야. 어머니, 요즘 깜짝 놀라시는 게 심해지셨어요. 병원에서 다시 진단 받아봐야겠어요. 정욱은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손은 식탁 아래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다. 민지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지금 정신 상태는 거의 다 망가졌어요. 이번 주 안으로 사인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급해요. 이자만 하루에 몇만 원씩 붓고 있다고요. 돈 꼭 갚을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기를 끄는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며칠 후, 민지는 바쁜 척하며 집안을 분주히 돌아다녔다. 한 손엔 핸드폰, 한 손엔 정욱의 병원 진료 서류가 들려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양식, 위임장 등이 정돈된 듯 흩어져 있었다. 아, 진짜 짜증나. 오늘 안으로 사인받아야 하는데. 민지는 거칠게 머리를 쓸어넘기며 서류를 다시 정리했다. 정욱은 멍한 눈빛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런 정욱을 향해 민지가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오늘 병원 다시 가야 돼요. 진단서 받아야 하니까. 어제는 기억도 못 하시죠? 어제 병원 간 거. 정욱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병원. 어제도. 다녀온 것 같은데. 보세요. 이러니까 진단서 다시 떼야 하는 거예요. 민지는 일부러 큰 한숨을 내쉬며 외투를 내던졌다. 그러고는 정욱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신발을 신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길은 거칠기 짝이 없었다. 다리 좀 똑바로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살아요?
정욱은 움찔하며 다리를 움직였지만 민지는 신발을 밀어넣으며 발등을 세게 눌렀다. 아야, 뭐가 아파요? 이 정도로 아픈 척하고. 참나, 진짜 드라마 찍으시네. 민지는 눈을 굴리며 정욱의 손을 억지로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정욱은 허리를 살짝 구부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고 민지는 거칠게 팔을 끌다시피 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그날 날씨는 늦겨울치고 쌀쌀했다. 민지는 일부러 얇은 니트 하나만 정욱에게 입히고 외출시켰다. 외투조차 챙겨주지 않았다. 추워요. 정욱이 중얼거리자 민지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추워요. 그럼 똑바로 입고 나오셨어야죠. 내가 언제 벗으랬어요? 이런 것도 하나 스스로 못 챙기면서 왜 집은 안 파시고 계세요? 정욱은 그 말에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내 집이긴 한데. 그게 기태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요. 남편이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지금 이 기회에 처분해두자고요. 나중에 돌아오면 이 집도 어머니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민지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맨날 병원비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무슨 약값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맨날 집 안에서 쓰러지면 누가 책임져요? 전업주부라고 다 감당해야 돼요? 정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봤다. 입술은 바짝 마르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민지는 정욱을 거의 끌다시피 하여 진료실 앞에 앉혔다. 접수대를 향해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급격히 악화돼서요. 진료 기록 좀 뽑아주시겠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다. 접수 직원이 의사를 호출하는 동안 민지는 다시 정욱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이따가 묻는 거 있으면 대충 얼버무리세요. 괜히 똑부러지게 대답하지 마시고. 그러면 약도 더 받고 보호자도 편해지는 거예요. 정욱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어르신, 오늘 날짜 아세요? 정욱은 머뭇거렸다. 오늘이 수요일. 민지는 재빨리 끼어들었다. 지난번에도 화요일이라고 하셨어요. 요일도 자꾸 헷갈리세요. 아드님 성함은 기억하시나요? 기태. 기태죠. 자꾸 기찬이라고 하세요. 헷갈리신데요. 민지는 계속 말을 가로채며 정욱의 혼란을 과장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그걸 받아들며 일부러 한마디 더했다. 요즘엔 제 이름도 못 알아보세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악화돼요. 집에 돌아온 민지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표정을 바꿨다. 저 좀 그만 힘들게 하세요, 진짜. 오늘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요? 의사 앞에서 헛소리나 해대고. 그녀는 정욱의 팔을 세게 잡고 안으로 끌었다. 정욱이 중심을 잃고 신발장에서 넘어지려 하자 민지는 짜증 섞인 소리로 말했다. 또 넘어져요. 내가 이걸 몇 번째 봐야 하는데요? 정욱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고 민지는 소파로 들어가 무릎을 쩍 벌리고 앉으며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사채 이자가 하루에 8만 원이 넘는다. 이거 사인받으면 다 해결되는데. 아오,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녀는 서랍을 열고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형광펜으로 사인할 부분에 표시까지 해둔 위임장, 계약서, 인감증명 위임 동의서, 그리고 시계 아래 감춰진 인감도장까지. 그날 밤 민지는 정욱의 방 앞에 서류를 들고 들어가려다 멈칫했다. 문틈 사이 정욱이 깨어있는 눈빛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문을 닫으며 다시 혼잣말을 뱉었다. 조금만 더. 기억력이 한 번 더 무너지면 바로 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거실 천장의 작은 CCTV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정욱이 자는 사이 민지는 부엌 조명을 꺼둔 채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다. 불빛은 스탠드 하나에서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칸마다 메모지가 붙어 있었고 인감도장도 정확히 위치해 있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했다. 이 정도면 내일은 사인 받아낼 수 있겠지. 이틀만 더 밀어붙이면 돼. 그녀는 핸드폰을 열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사채업자에게서 온 문자였다. 민지 씨, 내일까지 못 갚으면 신용회복이고 뭐고 없다. 법적 조치 들어간다. 민지는 문자창을 닫으며 이를 악물었다. 저 늙은이 서명 안 하면 끝날 일인데. 그때 조용히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급히 서류를 모아 봉투에 넣고 식탁 아래 밀어넣었다. 정욱이 부엌 쪽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지야, 누구랑 얘기했니? 아무도 아니에요, 어머니. 얼른 방에 들어가세요. 밤 공기가 차요. 정욱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다가 돌아갔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씩 웃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식기를 정리했다. 그릇을 일부러 깨뜨릴 듯 세게 내려놓고 주전자 뚜껑을 던지듯 얹었다. 정욱이 놀라 고개를 들자 민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또 잠꼬대 하셨어요? 새벽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던데. 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환상이세요? 정욱은 겁먹은 듯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그런 말을? 기억도 안 나시죠? 역시 치매야. 확실하네. 민지는 정욱 앞에 두유 한 컵을 내밀며 말했다. 아침밥은 안 드실 거죠? 이거 드세요. 약 먹어야 하니까. 근데 약값도 장난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정욱은 두유를 들고도 한참 마시지 못하고 있었다. 민지는 식탁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아 참, 이거는 그냥 행정서류예요. 보호자 등록용.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에 사인만 좀 해주세요. 민지는 마치 아무 일 아니라는 듯 펜을 내밀었다. 정욱은 천천히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여기 집 주소가 적혀 있는데. 아, 요즘 그런 양식이 다 그래요.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사람 헷갈리게.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정욱은 여전히 망설였다. 민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드려야 돼요? 정신없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어제 병원에서도 말한 건데. 정욱은 서명을 하려다 말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요즘 좀 의심이 많아져서. 민지는 갑자기 테이블을 세게 쾅 내리쳤다. 그만 좀 해요, 진짜. 내가 사기꾼이에요? 당신 아들한테 평생 충성한 며느리를 뭘로 보고. 정욱은 놀라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손등이 떨리고 있었다. 민지는 순간 스스로 놀랐는지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낮췄다. 죄송해요. 제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요. 어머니도 힘드시겠지만 저도 힘들어요. 우리 조금만 서로 참자고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민지의 손은 봉투를 조용히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날은 포기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민지는 현관문을 열었다. 이웃 주민인 경숙이 꽃을 한 다발 들고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뵈러 잠깐 들렀어요. 괜찮으시죠? 민지는 당황한 듯 문을 반쯤만 열며 말했다. 아, 지금 좀 주무시고 계세요. 병원 다녀오셔서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경숙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어제도 주무신다 하시고 오늘도요? 이상하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나중에 진짜 잠깐만 뵈도 될까요? 어르신 요즘 좀 걱정돼서요. 민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문을 닫았다. 네, 나중에 다시 연락 주세요. 저희 어머니 워낙 예민하셔서요. 문을 닫고 들어온 민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귀찮게 또 왜 찾아와서는. 이런 것 때문에 CCTV도 꺼야겠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거실 천장에 있는 작은 CCTV는 이미 다른 이에게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민지는 다시 정욱의 방 앞에 다가섰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정욱이 졸고 있는 듯 보였다. 민지는 중얼거렸다. 내일이다. 내일은 무조건 받는다. 이 판을 이겨야 내가 산다. 그리고 균열은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정욱의 방문을 벌컥 열었다. 어머니, 이 시간까지 뭐 하세요? 아침밥도 안 드시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정욱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채 눈이 풀린 모습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아침. 시간이 벌써? 민지야, 나 오늘은 좀 어지럽네. 민지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며 작은 통을 꺼냈다. 무표정한 얼굴로 작은 알약을 컵에 던져 넣었다. 이것도 안 드시면 더 망가져요. 아침에 이거 안 먹고선 기운도 못 차리잖아요. 정욱은 손을 떨며 컵을 받아들었다. 알약은 노란빛을 띠고 있었고 한 번에 삼키기엔 제법 크기가 있었다. 민지는 팔짱을 낀 채 지켜보다가 말을 덧붙였다. 이건 병원에서 받은 거니까 걱정 마세요. 기억력 감퇴에도 좋고 밤에 헛소리 안 하게도 해줘요. 그 순간 정욱의 눈에 컵 너머 민지의 표정이 비쳤다. 눈은 웃고 있었지만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정욱은 조심스레 알약을 입에 넣었지만 삼키지는 않았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요. 오늘은 진짜로 사인 받아야 하니까 준비 좀 하고 계세요. 문이 닫히자 정욱은 조용히 입안에 알약을 꺼내 이불 속에 숨겼다. 그날 오후 경숙이 다시 집을 찾았다. 이번엔 예고도 없이. 안녕하세요, 며느님. 계세요? 민지는 문을 열며 인상을 썼다. 어머, 또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경숙은 방긋 웃으며 말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이면 돼요. 민지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경숙은 들어오자마자 주방 쪽을 훑어보았다. 집이 참 조용하네요. 근데 냉장고에 약통이 몇 개 보이던데 혹시 어르신 약 드시는 거 제가 봐도 될까요? 민지는 얼굴이 굳었다. 왜요? 병원 처방대로 드리고 있어요. 괜히 오해 마세요. 그럼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근데 약 중에 졸피라진이라는 거 처방받으셨어요? 민지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얘졌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꿨다. 그건 제가 전에 먹던 불면증 약인데 잘못 둔 거예요. 어머니 건 아니에요. 경숙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웃었다. 아, 그런 약은 치매 어르신에겐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억력, 판단력 다 더 나빠진대요. 어르신 드시는 거 맞으면 큰일이에요. 민지는 억지로 웃으며 말을 돌렸다. 아무튼 바쁘시다면서요? 저도 나가봐야 해서요. 경숙은 거실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엔 어르신 꼭 계실 때 뵐게요. 약 얘기는 다른 데서도 확인해보면 되니까요. 문이 닫히고 나자 민지는 거실벽 쪽을 바라봤다. CCTV 아직도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이것도 끄는 게 좋겠네. 하지만 민지는 알지 못했다. 그 CCTV는 단순한 녹화 장치가 아닌 외부와 실시간 연동된 장치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각 경숙은 병원 근처 약국에서 정옥의 최근 처방전을 살펴보고 있었다. 약사 이건 이상하네요. 이 성분은 치매 환자에겐 절대 안 되는 건데요. 경숙의 눈이 깊게 가라앉았다. 그럼 그 약 누가 대신 처방받은 건가요? 민지의 거짓말 그리고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민지는 밤새 뒤척이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눈을 붙였다. 하지만 아침 9시 핸드폰 진동음에 잠에서 깼다. 화면에는 채권자 최 과장이라는 이름이 떴다. 민지는 잠깐 멈칫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예, 오늘 중으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정리됐고요. 그냥 사인 하나만 받으면 돼요. 예, 오늘 중으로 무조건요. 전화를 끊자마자 민지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전날 밤에 정리한 위임장, 인감 위임서,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의료 의사무능 판단 진단서 4본까지. 그녀는 하나하나 문질러 다듬으며 말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못 받으면 끝장이야. 거실에 나와 앉아있는 정옥은 졸린 듯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민지는 음료수를 하나 꺼내 마치 습관처럼 캔에 작은 가루를 넣어 흔들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정옥은 민지가 내미는 음료를 받고도 마시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며 컵을 바닥에 놓았다. 민지는 그걸 눈치채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왜요? 뭔데 안 드세요? 또 누가 뭐라고 했어요? 경숙 이모요? 정옥은 가늘게 떨리는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봤다. 그 약 나 요즘 더 어지럽고 더 헷갈려 내가 왜 그런 건지 몰랐는데 그게 너 때문이니? 민지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었다. 지금 뭐라고요? 정욱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소파에 등을 기댔다. 어제는 너가 처음 나한테 인사하러 왔던 날을 생각했어. 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르더라. 근데 이상하지? 그게 최근 며칠간엔 전혀 기억나지 않았거든. 민지는 시선을 피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서류를 챙겨들고 정욱 앞에 다시 섰다. 어머니, 지금 기억력이 들쑥날쑥하신 거 아시죠? 어제 기억은 나도 오늘 기억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중요한 일부터 끝내야죠. 민지는 서명을 유도하는 서류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펼쳤다.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고 나중에 기태가 돌아와도 아무 문제 없게 정리할게요. 정옥은 펜을 들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정말 이걸 사인해야 하니? 그럼요. 그래야 저도 살아요. 저도 사람인데요. 이 집, 병원비, 빚 전부 저 혼자 감당하잖아요. 민지는 감정이 격해진 듯 말을 쏟아냈다. 기태는 외국 가서 매번 전화 한 통 없고 어머니도 집에서 사고만 치고 나 혼자 이 집 붙잡고 있는 거 모르세요? 이건 그냥 제 권리예요, 권리.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민지는 사색이 되었다. 누구야, 이 시간에? 문을 열자 경숙이 서 있었다. 그 옆에는 낯선 중년 여성 한 명, 그리고 병원 관계자 신분증을 목에 건 남성이 함께였다. 무슨 일이세요? 민지가 불쾌하게 말했다. 경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정욱 어르신 약 처방 문제로 병원 쪽에서 정식 방문을 요청하셨어요. 민지는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다.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들이닥치세요? 우리 집인데 허락도 없이. 경숙은 천천히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CCTV 영상, 병원 진료 기록, 약국 처방 내역까지 전부 확인했어요. 민지 씨, 당신이 정욱 어르신께 먹인 약, 원래 처방된 약물이랑 전혀 다른 종류예요. 병원 관계자가 파일을 꺼냈다. 이건 저희 병원에서 처방한 기억력 보호 약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지 기능을 둔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노인에게 절대 복용시켜선 안 되는 신경억제제입니다. 약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약 일반 유통이 안 됩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손에 넣기 힘들어요. 어떻게 구하셨죠? 민지는 입을 다물지 못한다. 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흔들리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기색이 있었다. 경숙이 테이블에 태블릿을 올려놓고 CCTV 영상을 재생한다. 영상에는 민지가 욕설을 퍼붓고 정욱의 손을 억지로 끌며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는 장면, 그리고 약봉투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공증인이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린다. 변호사가 민지를 향해 말했다. 민지 씨, 현재 재산 편취 미수, 노인 학대, 위조사문서 행사, 부당 약물 투여 등으로 법적 고발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형사고소 절차는 오늘부로 시작됩니다. 민지의 몸이 휘청이며 일어섰다. 아니, 그게 그럴 의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힘들까봐. 경숙이 냉정하게 말했다. 넌 한 번도 어르신을 위한 적 없어. 늘 너 자신만 생각했잖아. 심지어 기억 못한다는 걸 이용해서 폭력까지 썼잖아.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기태가 들어왔다. 민지는 그를 보며 울먹인다. 기태야, 나 억울해. 이건 오해야. 오해야, 정말로. 기태는 무표정하게 민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민지 씨, 이혼합시다. 민지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지금 변호사님도 함께 오셨어. 정욱 어머니께서 미리 유언장도 정리하셨어. 그리고 난 당신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부 봤어요. 당신이 욕하던 그 영상, 나도 다 봤어요.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나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 예금, 부동산, 아무것도 당신 못 없어. 당신은 남의 엄마를 때리고 속이고 기억까지 망가뜨리려 했잖아. 민지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돈 좀 있어야 나가서 살지. 며칠 뒤, 민지는 법원에 출석했다. 기소장은 두꺼웠고 공판 내내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욱은 집앞 마당에서 햇빛을 받으며 천천히 앉아 있었다. 기태가 조용히 옆에 앉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 응,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구나. 정욱은 햇살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은 기억은 잊어도 마음은 잊지 않아. 가족이라는 건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남는 거야. 치매는 기억을 흔들지만 진심은 지워지지 않는다. 학대는 범죄입니다. 주변의 관심이 어르신을 지킵니다. 사람은 기억을 잊어도 마음은 잊지 않습니다. 당신의 한 번의 관심이 누군가를 지킬 수 있어요. 이런 반전과 울림 있는 이야기 매주 전해드립니다. 사연 이야기 채널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